러시아 무기는 무너졌지만 한국 무기는 살아남았습니다. 이게 바로 차이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차관 사브리나 레예스의 이 한마디가 독일 뮌헨 회의장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대령 린즈웨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영국 국방부 부국장 엘리자 스펜서는 숨을 멈췄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미국 그림자 속 나라 정도로 여겼던 이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세계 최고 군사 전문가들은 목격했습니다. 세계 9위 방산 수출국으로 떠오른 한국의 진짜 실력을요. 폴란드가 612대를 주문하고 독일이 공동 개발을 제안한 이유를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제 무기들이 산산조각 날 때 한국 무기들만이 끝까지 살아남은 진짜 이유를요. 과연 어떻게 F-16에 의존하는 나라가 불과 몇 년 만에 유럽 선진국들이 줄 서서 찾는 군사 강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국 국방부 전략분석실에서 근무하는 엘리자 스펜서입니다. 부국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죠. 저는 그날까지 한국을 그냥 미국의 그림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동북아 군사역학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중국의 군비 팽창이 핵심 쟁점이었어요. 린즈웨이라는 중국 대령의 논문을 검토하고 있었죠. 인민해방군의 전략적 우위성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한국 관련 자료는 몇 장뿐이었어요. 주요 무기체계 미국 도입 중심 방산 수출 신흥국 대상 소규모 이런 식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큰 관심이 없었어요. 미군이 빠지면 몇 주 못 버틸 거라는 오래된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도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IT나 자동차는 잘하지만 군사력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특별한 우편이 도착했어요. 독일 뮌헨 국제안보연구소에서 온 초청장이었습니다. 발신인은 조셉 밀러 박사였죠. 유럽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군사전략가입니다. 초청장을 열어보니 주제가 흥미로웠어요. 아시아 군사력의 재편,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서 발표 참가국 명단을 보고 잠깐 멈췄습니다. 미국, 중국, 인도, 일본, 그리고 한국. 한국이 이런 자리에 왜 들어가 있을까 의아했어요. 아마도 지역 균형상 넣어준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동료에게 물어봤죠. 한국이 왜 이런 자리에 초청받았을까? 글쎄요, 북한 문제 때문 아닐까요? 우리 모두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뮌헨 회의는 장난이 아니에요.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 전문가들만 모이는 자리거든요. 나토 고위급 인사들, 각국 국방부 핵심 인물들이 참석합니다. 여기서 발표한다는 건 그 나라의 군사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다는 뜻이죠. 그런 자리에 한국이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는 게 조금 의외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별 기대는 안 했습니다. 아마 북한 위협에 대한 방어 전략 정도를 이야기하겠지 싶었어요. 짐을 싸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궁금했습니다. 과연 한국이 이런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미국산 무기 운용 경험담이나 들려줄까? 비행기 안에서 자료를 다시 검토했어요. 중국은 확실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최신 스텔스 전투기, 항공모함,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보유하고 있죠. 린즈웨이 대령의 논문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반면 한국 자료는 너무 단조로웠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정도가 전부였어요. 그것도 주로 수입 부품을 조립한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었습니다. 뮌헨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지고 있었어요. 호텔에서 내일 회의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여전히 한국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제가 목격할 일들을 말이에요. 제 오만함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거라는 걸 상상도 못했죠. 회의 전날 저녁 환영 만찬이 열렸습니다. 뮌헨 시내 고급 호텔의 연회장이었어요. 각국 대표단들이 모여 있었죠. 저는 원형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남자가 눈에 띄었어요. 완벽하게 다려진 중국 인민해방군 정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린즈웨이 대령이었죠. 영국에서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그가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린즈웨이입니다. 인민해방군 전략지원부 소속이죠. 저도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엘리자 스펜서입니다. 영국 국방부에서 왔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내일 회의로 이어졌습니다. 린즈웨이가 슬쩍 한국을 언급했어요. 한국 발표자도 온다던데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전시회 카탈로그나 보여주는 정도겠죠. 저도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쪽이야말로 요란한 과시에 비해 실전 성과가 날카로우시네요. 그때였습니다. 옆자리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기술보다 중요한 건 생존입니다.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경을 쓴 한국인 남성이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현입니다.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억양도 거의 네이티브 수준이었죠. 하지만 그 한마디가 묘하게 불편했어요. 마치 우리의 허영을 꿰뚫어보는 듯한 시선이었거든요. 린즈웨이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이군요. 내일 발표 기대하겠습니다. 김주현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희는 화려한 발표보다는 결과로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테이블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린즈웨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뭔가 자신만만하네요. 그냥 겸손한 척하는 건 아닐까요? 저도 동의했지만 마음 한편이 이상했어요. 김주현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걸 봤거든요. 겸손하지만 결코 주눅들지 않는 차분함이었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호텔바에서 린즈웨이와 한 잔 더 했어요. 내일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위스키를 홀짝이며 말했죠. 한국이 뭘 보여줄지 궁금하네요. 아마 K2 전차나 소개하겠죠. 제가 답했습니다. 미국 기술 들어간 거 말고는 별로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김주현이 생각났어요. 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결과로 말씀드린다는 그 말이요. 다음 날 아침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김주현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앞에서 뭔가 점검하고 있었죠. 그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뭔가 준비된 사람의 자신감이 보였어요. 조셉 밀러 박사가 개회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시아 군사력의 새로운 균형을 논의할 것입니다. 각국의 솔직한 현황과 전망을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미국이었어요. 예상대로 압도적인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도였고 세 번째가 중국 차례였죠. 린즈웨이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의 발표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과연 어떤 식으로 중국의 힘을 보여줄까 싶었죠. 그런데 마지막에 앉아있는 김주현을 보니 여전히 침착했어요. 메모를 적고 있는 그의 손도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린즈웨이의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중국 군사력의 압도적인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방력 현황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먼저 나온 건 병력 규모였어요. 현역 200만 명, 예비군 포함 총 300만 명 세계 최대 규모의 상비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사일 전력이었죠. DF-21 대함탄도미사일의 영상이 재생됐어요. 항공모함 킬러라고 불리는 이 미사일은 린즈웨이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J-20 스텔스 전투기 영상도 나왔어요. 제5세대 전투기 J-20은 이미 실전 배치 완료했습니다. 스텔스 성능과 기동성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죠. 청중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확실히 압도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린즈웨이가 마지막에 한 말이 문제였어요. 반면 일부 동맹국들은 아직도 구식 장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F-16 전투기 사진이 떴어요. F-16에 의존하는 나라들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노골적으로 한국을 겨냥한 발언이었죠. 저는 슬쩍 김주현을 봤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오히려 미묘한 미소까지 짓고 있었어요. 청중들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일부 대표들은 손도 들지 않았거든요. 특히 폴란드 대표는 팔짱을 낀 채 무표정이었어요. 노르웨이 대표도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이었죠. 프랑스 대표는 아예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린즈웨이가 단상에서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조셉 밀러 박사가 제게 다가왔어요. 스펜서 부국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상적이었습니다. 역시 중국이군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그런데 밀러 박사의 다음 말이 이상했습니다.
린 대령님은 곧 알게 될 겁니다. 뭘 말인가요? 진짜 군사력이 뭔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물어보려 했지만 밀러 박사는 이미 자리로 돌아갔어요. 저는 묘한 기류를 감지했습니다. 뭔가 제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휴식 시간에 유럽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독일 대표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오늘 정말 중요한 발표가 남아 있어요. 누구 말입니까? 직접 보시면 알 겁니다. 프랑스 대표도 거들었어요.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실전에서 검증된 게 진짜죠. 다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다시 회의가 시작됐을 때 저는 긴장하고 있었어요. 다음 발표자가 김주현이었거든요. 과연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 궁금했습니다. 린즈웨이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아마 한국 발표는 별로 위협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주현이 단상에 올라갔을 때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의 첫 마디부터 뭔가 달랐거든요. 방산도 결국 사람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김주현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방기술평가원 김주현입니다. 목소리가 회의장 전체에 또렷하게 울렸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K2 흑표 전차라는 제목이었어요. 하지만 단순한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시험 영상이었죠. 영하 40도 시베리아 환경에서 테스트했습니다. 전차가 눈보라 속에서도 정확히 표적을 맞추는 장면이었어요. 국산 엔진 출력 1500마력, 국산 화율 95%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국산 화율이 95%라고요? 제가 알던 정보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음은 K9 자주포였어요. 현재 전 세계 9개국에서 운용 중입니다. 김주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폴란드 612대, 노르웨이 24대, 호주 30대. 폴란드 대표가 벌떡 일어났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직접 선택했습니다. 갑자기 청중석에서 증언이 나온 거죠. 독일 PGH-2000보다 성능이 뛰어났습니다. 노르웨이 대표도 일어섰습니다. 북극 환경 테스트를 통과한 유일한 자주포입니다. 영하 50도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증언들이 미리 준비된 건가? 아니면 정말 자발적인 건가? 김주현은 속도감 있게 이어갔어요. 다음은 KF-21 보람의 전투기입니다. 화면에 날렵한 전투기가 나타났습니다. 4.5세대 전투기, 국산 화율 현재 65%. 여기서 잠깐 속도를 늦췄어요.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2027년까지 85%까지 올릴 예정이거든요. 린즈웨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자신이 F-16을 조롱했는데 한국이 자체 전투기를 만들고 있다는 거였죠. 김주현의 목소리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천공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보다 요격 성공률이 높습니다. 이번엔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왔습니다. 요격 성공률 90% 이상 미국제 패트리어트는 70% 수준입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미국 대표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자신들보다 성능이 좋다는 말이었거든요. 수리온 헬리콥터, 국산 화율 92% 차세대 구축함 KDDX, 이지스 시스템. 독자 개발 해성 대한미사일, 사거리 1000km. 모든 무기마다 정확한 수치가 따라붙었습니다. 성능, 국산 화율, 수출 현황까지 빠짐없었어요. 특히 수출 실적이 압권이었습니다. 2023년 방산 수출 173억 달러 세계 9위. 방산 수출국 5년 전 23억 달러에서 7배 증가했습니다. 숫자가 너무 구체적이어서 거짓말일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각국 대표들이 직접 증언하고 있었죠. 호주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저희는 팔라딘 자주포 대신 K9을 선택했습니다. 성능과 가격 모든 면에서 우수했어요. 에스토니아 대표도 일어났어요. K9 자주포 12대를 도입했습니다. 러시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였죠. 저는 점점 시선을 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미국 의존적인 나라가 아니라 독립적인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린즈웨이는 입술을 깨물며 의자에 깊이 파묻혀 있었어요.
자신이 한국을 무시했던 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닫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주현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기술 독립이 진정한 국방력입니다. 우리는 남의 무기가 아니라 우리 무기로 싸웁니다. 회의장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번엔 정말 뜨거운 박수였어요. 유럽 대표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감탄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진짜 한국의 모습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김주현의 발표가 끝나고 잠시 휴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린즈웨이와 마주쳤어요. 그의 얼굴빛이 많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준비를 많이 해왔네요. 그가 어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실전은 다르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제 생각도 많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다시 회의장으로 돌아갔을 때 새로운 발표자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브리나 레예스라는 이름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우크라이나 국방부 차관이었습니다. 그녀가 단상에 올라왔을 때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뭔가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실제 전쟁을 겪은 사람의 아우라였죠. 저는 전쟁터에서 왔습니다. 첫 마디부터 강렬했어요. 이론이 아닌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우크라이나 전장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들, 파괴된 건물들이었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러시아군이 쏟아부은 폭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루에 수만 발의 포탄이 떨어졌어요. 사브리나의 목소리에 절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이 충격이었어요. 러시아제 자주포들이 파괴된 모습이었습니다. 러시아의 무스타 자주포들입니다. 정밀 타격에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옆에 멀쩡한 자주포가 보였습니다. 이건 한국의 K9 자주포입니다. 같은 공격을 받았지만 살아남았어요. 회의장이 숨죽였습니다. 실전에서의 생생한 비교였거든요. 이론이 아닌 현실이었어요. 우리 병사들이 살아남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브리나가 계속 말했어요. 한국 무기들 때문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이 이어졌어요. 천국 미사일로 러시아 무인기 47대 격추. K9 자주포로 적 포병 진지 300개소 제압 수리온 헬기로 부상병 1200명 구조. 숫자 하나하나가 생명이었습니다. 살아남은 병사들, 구조된 민간인들이었어요. 회의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러시아 무기는 무너졌지만 한국 무기는 살아남았습니다. 이게 바로 차이입니다. 사브리나의 증언에 힘이 있었어요. 린즈웨이가 의자 등받이에 몸을 맡긴 채 천장을 바라봤어요. 중국도 러시아와 비슷한 무기를 많이 쓰거든요.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은 무기들이었죠. 한국 무기는 생존을 위한 무기입니다. 사브리나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과시가 아닌 생존을 위한 기술입니다. 회의장에 우렁찬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조셉 밀러 박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독일 연방국방부와 한국방위사업청이 합의했습니다. 차세대 전차 공동개발을 시작합니다. 회의장이 폭발했습니다. 독일과 한국의 공동개발이라고요? 이건 정말 예상 못한 일이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밀러 박사가 덧붙였어요. 레오파드 후속 모델을 함께 만들겠습니다. 린즈웨이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독일이 중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한 거였죠. 유럽 최강의 군사기술국이 한국과 손잡은 겁니다. 저는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이었다니.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휴식 시간에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던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복도 끝에서 린즈웨이를 발견했습니다.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깨가 축 처져 보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글쎄요. 그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과 많이 달랐죠. 제가 말했어요. 한국이 이 정도일 줄은. 린즈웨이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들도 결국 브랜드에 끌리는 거겠죠. 실전 성과는 과장된 거일 수도 있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과장이 아닌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 차관의 증언을 들어보셨잖아요. 당신은 믿는 겁니까?
린즈웨이가 물었어요. 한국이 정말 그렇게 강해졌다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그런 것 같아요. 린즈웨이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무기 사다 쓰는 나라였는데 사람들은 변하잖아요. 제가 말했어요.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이건 너무 급작스럽습니다. 린즈웨이가 반박했어요. 몇 년 만에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저는 김주현의 발표를 떠올렸어요. 그 체계적인 자료들, 정확한 수치들을 말이에요. 준비를 오래 해온 것 같은데요. 준비라. 린즈웨이가 중얼거렸어요. 우리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의 목소리에 자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약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당신은 아직도 이걸 인정 못하시겠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린즈웨이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생각보다 쓰네요. 이건 오직 제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예상치 못한 솔직함이었어요. 그럼 당신은 어떠세요? 그가 되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뭘까? 저는 진짜 강국이 뭔지 생각 중입니다. 진짜 강국이요? 네. 숫자가 아니라. 저는 말을 이었어요. 실제로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힘 말이에요. 린즈웨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차관 말이 맞네요. 생존을 위한 기술이라는 게 인정하기 어렵지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답했어요. 린즈웨이가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몇 년 전 제가 한국을 무시했던 게 부끄럽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말 하는 것도 우스꽝스럽고 저는 그의 심정이 이해됐어요. 저도 비슷한 기분이었거든요. 얼마나 오만했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배우는 거죠. 제가 위로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린즈웨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국한테 배우는 날이 올 줄이야. 그리고 조용히 걸어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서 생각했어요. 과연 강국이란 뭘까? 크기일까?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 마지막 종합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조셉 밀러 박사가 진행을 맡았어요. 각국 대표님들의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미국 대표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한국의 발전상에 놀랐습니다. 동맹국으로서 자랑스럽네요. 인도 대표도 이어갔어요. 실전 검증된 무기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순서가 저였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말들이 있었거든요. 영국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오늘 저희는 군사력의 정의를 다시 배웠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진정한 강함은 숫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살아남은 자들의 기술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김주현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한국의 무기들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희망이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증명된 희망 말입니다. 사브리나 레이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영국은 한국에게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것만이 아니라.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진정한 국방의 의미를 배우고 싶습니다. 과시가 아닌 생존을 위한 기술을 말이에요.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린즈웨이를 봤어요. 그는 복잡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밀러 박사가 물었어요. 린 대령님도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린즈웨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과연 뭐라고 말할까 궁금했습니다. 저는 그가 입을 열었어요. 오늘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처음엔 그냥 작은 나라라 생각했죠. 잠시 멈춘 후 계속했어요. 그런데 저 작은 별이 우리보다 훨씬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이 숨죽였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대령의 인정이었거든요. 진정한 군사력은 린즈웨이가 계속 말했어요. 크기가 아니라 실력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김주현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에게서 많은 걸 배우고 싶습니다. 김주현이 일어나서 답했어요.
함께 배워가면 됩니다. 기술은 나누면 더 커지니까요. 회의장에 따뜻한 박수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온 박수였어요. 린즈웨이가 자리로 돌아가면서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걸 인정한다는 의미였죠. 밀러 박사가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았습니다. 크기가 아닌 질의 시대를 말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의지였고 평화를 지키려는 신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저는 김주현에게 다가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김주현이 답했어요. 서로에게서 배우는 게 중요하죠. 린즈웨이도 다가왔습니다. 김 박사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배우고 싶습니다. 김주현이 미소 지었어요. 함께하면 됩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강국이란 다른 나라를 압도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게 하는 나라라는 걸 말이에요. 뮌헨을 떠나는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독일 땅이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저는 지난 이틀간의 일들을 곰곰 생각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회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기존의 틀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었거든요. 한국 군사력 재평가 필요 이렇게 시작해봤지만 너무 단순했어요. 오늘 목격한 건 단순한 군사력 이상이었습니다. 창밖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김주현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그 말이요. 린즈웨이의 변화도 인상적이었어요. 그토록 오만했던 사람이 마지막엔 고개를 숙였잖아요. 진정한 실력 앞에서는 자존심도 무의미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사브리나 레이스의 증언도 잊을 수 없었어요. 한국 무기는 생존을 위한 무기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과시가 아닌 생존을 위한 기술이라니. 저는 다시 보고서를 써내려갔어요. 한국은 더 이상 무기 수입국이 아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독립적 군사기술국이다. 하지만 이것도 부족했어요. 숫자와 성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뭔가가 있었거든요. 그때 떠오른 게 김주현의 첫 번째 말이었어요. 방산도 결국 사람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한국의 무기들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지키려는 간절함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어요. IMF 위기를 겪으며 자립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기술로 승화된 거죠. 저는 새롭게 써내려갔습니다. 한국 방산업의 성공은 기술력만의 결과가 아니다. 생존에 대한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이다. 독일과의 공동개발 발표도 놀라웠어요. 유럽 최고의 기술국이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한 거였습니다. 이제 한국은 기술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주는 나라가 됐어요. 비행기가 런던에 가까워졌을 때 저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 방산은 무기 제조가 아니라 역사가 만든 기술이다. 압박과 위기가 만들어낸 생존의 기술인 것이다. 공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탔어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출장 잘 다녀오셨나요? 네, 많은 걸 배우고 왔어요. 저는 답했어요. 정말 많은 걸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습니다. 뮌헨에 가기 전과는 다른 제 모습이 보였어요. 더 겸손해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사무실에서 동료들이 물었어요. 회의는 어땠습니까? 한국이 뭔가 특별한 걸 보여줬나요?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특별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었습니다. 동료들이 궁금해했지만 쉽게 설명할 수 없었어요. 직접 보지 않으면 믿기 어려운 일들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뮌헨 회의 소식이 나왔어요. 독일과 한국 차세대 전차 공동 개발합의 짧은 보도였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제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김주현에게서였습니다. 함께 배워갈 기회가 또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답장을 보냈어요. 저야말로 감사했습니다. 언제든 환영입니다. 린즈웨이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어요. 많은 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겸손하게 배우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번 뮌헨 회의는 단순한 회의가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모든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준 전환점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어요.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빛이 다른 나라들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진짜 강한 나라는 다른 나라에게 두려움을 주는 대신 기대를 품게 만드는 나라였다. 그게 바로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강국의 모습이었습니다.